보관하고 있는 문화 가치가 얼마 정도로 하세요?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고려청자 그러면 뭐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렇게 매병이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천황매병이라고도 불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제2수장고. 제2수장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빛나는 보물을 지키는 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유영입니다. 토킹 피아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이자 문화 독립 운동의 상징인 간송미술관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18세기 조선의 아름다운 산천을 자신만의 화법으로 그려내 새로운 화풍을 탄생시킨 겸재의 정선과 자신의 고난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환희의 음악으로 승화시킨 서양 음악의 거장 베토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거장의 삶과 작품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위해서 예술 여행을 동행하실 분을 만나러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도 오늘은 봄답게 햇빛이 그러니까요. 조금 따뜻해져서 네. 다행이네요. 좀 미세먼지가 좀 있긴 해도 그거는 아주 뭐 밝아요. 봄마다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오셨을 때는 이 케이지가 없는 상태로 모셔서 네. 훨씬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올해 1월에 대통령이 이제 그 중국을 방중을 했었을 때 정상회담에서 요 사자상을 중국으로 선물로 주는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꼭 저희 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케이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지를 씌워놨습니다. 이거 자체가 1933년에 그 간송께서 야마나카 경매에서 구입을 하셨던 건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뭐 조선이라든지 고려시대 이런 성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런 중국 사자상을 구입을 하셨던 거예요. 17세기에 만들어진 굉장히 귀중한 또 사자상이긴 한데, 야마나카 상의 성격을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중일전쟁 때 일본군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을 가능성이 꽤 높은 거라서, 약탈을 당했다는 건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래 이 사자상이 나왔던 북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간송께서 평생 해오셨던 일 자체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그 문화유산들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그것을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셔서 그걸 또 보존하고 또 연구를 하셨던 일이 또 간송의 뜻이셨기 때문에 이것도 문화보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제자리로 돌려주고 네. 또 그들의 문화를 또 지켜주고. 이게 사실은 올해가 김구 선생님 탄신 150주년이에요. 몰랐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유네스코의 올해의 인물로 또 김구 선생님이 뽑히신 그런 또 해이기도 하거든요. 김구 선생님은 백범은 그 백범일지라는 그 유명한 책의 맨 마지막 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군사 강국도 아니고 또 무슨 경제 대국도 아니고 한없이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문화의 힘이다. 중국이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빼앗겼던 문화재를 이렇게 80몇 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을 하다가 그것을 또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야말로 그런 일을 하는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 아니겠습니까? 강국이죠. 그렇죠. 강국이네요. 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그런 연유에서 선물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에 갈 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겸재 정선의 작품도 독일에서 누가 가져다 맞습니다. 주지 않았어요? 그 경우는 좀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약탈의 경우는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오셨던 수사, 신부님은 아니고 수사 한 분이, 수도승 한 분이 겸재의 그림들을 좋아하셔서 그거를 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그 수도원으로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왔나요? 그 수도원에 또 우연히 네. 이 한국 또 신부님이 가셔갖고서 그거를 발견하고서 이건 굉장히 귀한 그림이고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때 그 수사님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고, 이 정도로 귀한 것은 우리나라로 또 다시 돌려주는 것도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수도원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돼서 지금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 사자상이나 그 작품이나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미술관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간송께서 지으신 그대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 보화각이라는 이 건물이 1938년에
완성이 된 건물인데 네. 이 건물 자체가 국가 등록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네. 이 외형은 당연히 이제 그 복원을 해서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세련됐어요. 맞아요. 1938년 건물 네. 같지는 않죠.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1930년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런 서양식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전 양식, 뭐 네오 르네상스라든지 뭐 네오 로코코라든지. 맞아, 한국은행 같은. 그렇죠. 네.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서울역 옛날 네. 정서라든지 서울시청 옛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런 이제 네오 클래식로 만들어졌던 건물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바우하우스 같은 이제 모더니즘 양식의 건물로서는 이제 최초라고 해서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라는 그런 또 역사성이 그렇죠. 감춰져서 그래서 이제 그 등록문화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네. 몰랐지만 축하드립니다. 너무 늦게. 저 미술관에 여기가 이렇게 넓은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여기 있는 사자상, 여기 네. 좀 요 경계가 있는 부분서부터는 한 10m 이상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땅이었는데 네. 지금 여기 서 있는 요 마당은 마당이 아니라 사실 옥상입니다. 이게 새로 지어진 요 건물이 네. 이렇게 이제 이쪽은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쭉 옥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옥상이라면 우리가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마당의 밑에 수장고가 3개, 오. 그다음에 이제 보존과학실이 이렇게 있어서 네.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이제 항원 항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완벽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정말 얼마짜리 땅을 밟고 계시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어마어마해요. 그럼 대표적으로 그 수장고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가능합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그 1, 2, 3수장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이제 제 1수장고에는 지류, 즉 종이로 되어 있는 이제 유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책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거겠죠. 수장고 자체가 굉장히 큰 금고실 같은 건데 물론 온도와 습도가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네.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금고가 있어서 그 금고 안에는 이제 오션스 11 같아요. 그거 뜨더라고요. 네, 훈민정음 해례본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 유명한 훈민정음 해례본.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전성기 때 18세기 백자, 조선 백자를 이제 상징을 하는 백자 청하철체 동체 초축 난궁명이라는 아주 긴 그것도 이름을 갖고 여기 있는. 있어요. 네, 그리고 고려청자 그러면 뭐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렇게 매병이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천황매병이라고도 불리고요. 청자 상가 문학문 매병이라고 불리는 그 가장 대표적인 청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제2수장고, 즉 제2수장고. 예, 그 도자기와 도자기와. 금속을 보관하는 네. 곳에 있습니다. 제3수장고는 보존과학실에서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이걸 이제 잠시 보관을 해야 될 때 메인 수장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1, 2수장고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근데 견학할 수 있도록 창이 달려있는 그런 보이는 수장고로 만들어진 게 제3수장고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한번 보고 싶네요. 보관하고 있는 문화 가치가 얼마 정도로 하세요?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알 수 없습니다. 글쎄요,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있는 거라는 건 뭐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비슷한 크기는 호당 얼마다 뭐 이런 뭐 아니면 부동산은 평당 얼마다 뭐 이 동네는 이런 게 있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에는 가격이 없습니다. 그건 맞는 시세란 것 게 없기 때문에 네.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 세계에 한 권밖에 없는데 PD님은 얼마를 책정하시겠습니까? 그러네. 제가 궁금한 건데 관장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컬렉션은 뭐예요? 이거 하면 안 되죠, 이런 질문. 아니요, 뭐 그때마다 달라진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요? 올해가 아까 이제 김구 선생님 탄신 15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간송 선생님 탄신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는 봄, 가을 굉장히 좀 특별한 전시들을 준비했는데 이번 이 보아각의 봄 전시에 메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초충문병이에요. 정말 한 마리 들어가는 큰 백자병에 양각으로 자연이 새겨져 있는, 즉 세 가지 색깔의 국화라든지 풀벌레, 난초, 그다음에 이런 그 바위까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자연이 그대로 담겨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화적인 18세기 조선의 백자 기술의 최고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는데 봄 전시? 봄 전시요. 예, 언제부터 언제? 4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요. 6월 중순까지 아마 2달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미어 터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1년에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전시 보러 오기가 아주 힘든 미술관으로도 아주 잘 알려진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시간 잘 예매하셔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못 봐요. 저희 이 보화각은 1938년에 만들어졌지만 당연히 일제강점기 때는 이건 문을 열 수가 없었죠. 그때는 정말 연구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도 바로 이 한국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뭐 역시 계속 문을 열 수가 없었고, 근데 간송께서 좀 많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여기 이제 그 후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학이라고 하는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모여갖고서 한국민족미술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먼저 만듭니다. 이걸 우리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1971년 가을서부터 저희가 문을 열기 시작을 했는데, 학술 전시라는 거는 그렇게 길게 열거나 그런 대중적인 전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가을에 2주, 그 다음에 봄에 2주 이렇게 해서 1년에 4주만 여는 그런 미술관이었던 거죠. 특히 이 건물 자체가 1938년에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것이 요즘 기준에서, 현대적인 기준에서 항온항습이라든지 이 작품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전시도 할 수 있는 기간을 날씨가 제일 좋은 봄, 가을로 2주 정도가 한계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저희가 꽤 오랫동안 그렇게 전시를 해왔는데, 4년 전부터 요 건물을 저희가 보수복원 공사를 했어요. 보수복원 공사를 하면서 이 정도로 설비에 가셨으니까 이제는 8주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봄에 한시적으로 지금 8주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물 평가를 해본 다음에 다시 6주로 돌아갈지 8주를 유지할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유물 상태가 조금이라도 훼손이 된다거나 네. 그러면 다시 줄어들겠죠? 다시 6주로 줄어들겠죠. 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짧게 여신 거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런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사실 뭐 간송미술관에 있다고 해서 간송미술관의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의 것도 아니거든요. 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앞으로의 세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것을 즐기고 향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보존이 아무래도 그 향유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장님의 책임감이 막 느껴지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네.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이 보화각이란 글씨가 보이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오세창이라고 쓰여져 있죠. 네. 위창 오세창 선생은 3.1운동을 주도했던 그 33인의 그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시고 또 동시에 미술사학자로서의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위창 선생은 이제 간송께서 이제 평생의 스승으로 오셨던 그런 이제 은사와 제자의 관계이기도 했고요. 이 글씨 역시 이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 건물의 이름을 보화각이라고 지어주시면서 써주셨던 현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빛나는 보물을 지키는 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미술관, 박물관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미술관, 박물관으로 만들어진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루브르 같은 것도 원래 궁전이었었고, 네, 그렇잖아요. 다른 뭐 은행으로 쓰였던 게 뭐 이렇게 바뀐다든지 저택으로 썼던 게 바뀐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보국이라는 그런 그 목표를 이런 스승과 제자, 위창과 간송이 같이 세우셨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문화유산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는 면에서 조금 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대리석 계단도 너무 멋있어요. 네. 그 간송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우리 문화유산들을 지키는,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이고 과도한 장식을 배제하고 가장 기능적이고 가장 그 역할에 맞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이제 조선 성리학의 선비들의 정신하고도 굉장히 또 맞닿는 게 있고 조선 선비의 그 선비 정신과를 아마 연결을 하셔서 이 건물 자체도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근대 건축가인 이제 박길용 선생이 이제 건축을 했고 그분이 건축한 것 중에서 이 원형이 남아있는 이제 몇 개 안 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한데요. 건물 자체가 유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조명 같은 걸 보셔도 네. 뭐 과도한 무슨 샹들리에 같은 그런 장식이 없고. 이게 그때 그 조명이에요? 그럼요. 너무 세련되는데? 네, 대부분의 것들이 그대로 이제 보존이 돼서 물론 저는
감시 카메라는 아니겠지만 이런 조명이라든지 네. 이런 메탈워크나 아니면 네, 이런 우드 프레임 같은 것들도 다 1938년도에 만들어진 그대로 이 문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방범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문이고요. 이게 이제 열리면은 이제 안에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네.